믿거나 말거나 짧은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죽어가는 병원의 환자. 두 환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둘 다 거동이 불편했고 투병 생활은 가망도 없는 삭막한 나날들이었다. 답답하고 적막한 병실 생활과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는 견디기 어려웠다. 두 환자 중에 한 환자는 자리가 창가 쪽에 있었다. 그 환자는 항상 창 바깥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환자에게 해주었다. 바깥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해 주었고 여러 가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른 환자에게 알려주었다. 항상 병실에 누워있을 뿐인 이들에게 이것은 하루하루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어느새 환자들은 이것이야말로 투병 생활의 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반대편에 있던 환자는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경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죽어가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경치를 자기도 생생하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마지막 단 한 가지의 욕망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욕심과 광기에 휩싸여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말았고 꼭 창밖 경치를 보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이를 저지르기로 했다. 그 환자는 창가의 환자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을 기회를 봐서 몰래 숨겼고 결국 창가의 환자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죽은 환자가 실려나가자 반대편에 있던 환자는 빈자리로 옮겨달라고 했다. 드디어 자기가 창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묘사를 통해서만 보던 경치를 보고자 창문의 커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커튼을 열어보니 창문 바로 앞은 거대한 벽돌벽으로 막혀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 엄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한 여자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생계를 꾸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므로 항상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주로 구걸이나 아기를 업고 할 수 있는 날품팔이를 하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여자에게 흑심을 품은 한 남자가 여자에게 수작을 걸기 위해 한 가지 장난을 쳤다. 남자는 여자에게 깊은 밤 선앙당에 가보면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지 몹시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오늘 밤 자정에 선앙당에 갔다 오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엽전 열량을 주겠다고 했다. 여자는 무서웠지만 엽전 열량이면 당분간은 양식을 살 수 있었으므로 남자의 제안에 응했다. 물론 남자는 귀신으로 변장하고 선앙당에 숨어서 기다리면서 여자를 놀래킨 뒤에 어떻게 사연을 엮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하여 낫을 하나 챙겨서 손에 들고 길을 나섰다. 여자는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열량벌로 가자라고 계속 말하며 씩씩하게 선앙당으로 갔다. 그런데 선앙당에서 사람 같은 것이 불쑥 튀어나왔고 여자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도망쳤다. 여자는 매우 빠르게 멀리까지 도망쳤는데도 도망치는 와중에 뒤에서 무엇인가가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았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뒤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 한참을 도망친 끝에 숨을 돌린 여자는 뒤를 돌아보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업고 있던 아기의 머리가 낫으로 잘려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등 뒤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업고 있던 아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미술실의 여자 귀신. 학교의 미술실에는 자정이 되면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평소에 귀신 이야기를 비아냥거리곤 했던 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그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역시나 비웃었다. 자진해서 미술실에서 밤새도록 있으면서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숙직하는 날이 되어 선생님은 미술실에 들어갔다. 비웃으며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밤이 깊어오자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음악을 들으며 무서움을 달랬다. 선생님은 이런저런 상상과 생각을 잊기 위해 신나는 음악에 맞춰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밤을 보낸 선생님은 다음날 자랑스럽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귀신 따위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 하나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다. 선생님, 미술실에는 거울이 없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 연쇄살인마. 한 여자가 어느 폭풍우 몰아치는 밤,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더욱이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에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 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욱 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야. 5번째 이야기, 무당의 부적.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 항상 투병하며 병석에 누워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할 가망이 없자 마침내 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돈을 받고 부적을 한 장 써주었다. 어느 날 밤에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방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딸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인지 동작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하지만 딸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마지막으로 춤을 추던 딸의 사진을 현상해 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는 경악했다. 사진에는 천장에서 고개를 내민 귀신이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번째 이야기, 80년대의 용한 무당. 80년대 말경에 제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무서운 이야기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입시 성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학생은 고민 끝에 한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고양이 머리를 하나 구해다가 깊은 밤에 어느 공사장에 있는 버려진 화장실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다만 고양이 머리를 던지면서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지 말고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도둑 고양이를 잡아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우연인지 그 이후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3년 후 학생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성적이 뜻대로 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대학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학생은 다시 한번 일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개의 머리를 구해서 깊은 밤 문제의 화장실에 던져놓고 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꺼림칙했지만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고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 학생은 고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했고 이번에도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갓난 아기의 머리를 깊은 밤에 그 화장실에 던지라고 했다.
사람의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학생은 갈등했지만 고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학생은 마음을 굳혔다. 학생은 병원 영안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시체를 구했다.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면서 아기의 머리를 던지러 갔다. 학생은 섬뜩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가방에서 머리를 꺼냈다. 그런데 돌아서다 실수로 전등수 위치에 팔꿈치가 부딪혔다. 화장실의 불이 환하게 켜져서 보니 화장실 바닥에는 그 무당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